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지방자치-TV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김두겸 현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두겸 시장의 지지율은 50%를 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 시장을 두고 불안한 1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다자대결 구도에서 30% 후반대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김상욱 의원이 20%대 초반으로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김두겸 시장을 앞서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표 분산이 김두겸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은 호감도를 보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울산 유권자들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정권 평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의 존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두겸 시장이 앞서 있지만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청년정책을 통합 지원하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센터는 봉동읍 장길이 동창회설 창주센터 2층에 위치하며 삼내, 이서, 고산 3개 거점 공간을 통합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청년정책 통합정보 제공, 정책 상담, 지역 특화사업 기획,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정책의 종합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부에는 북카페와 상담실, 교육장, 대강당 등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완주군은 중장기 청년정책과 연계해 청년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AI 접목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제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과 국수실장, 시의회 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피지컬 AI 접목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산업 환경이 디지털 AI를 넘어 현장에서 인지 판단 행동이 가능한 피지컬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김제시는 농기계와 건설기계 등 현장 중심 산업을 보유한 지역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김제시 산업 구조에 적합한 피지컬 AI 적용 분야를 도출하고 단기 실행 과제와 중장기 추진 전략을 구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피지컬 AI를 전략 산업과 연계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북도가 노인요양병원을 보훈위탁 위료기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북 지역의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의 보훈위탁 위료기반은 종합병원과 일부 병의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노인요양병원은 포항에 위치한 8곳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의 경우 영남대학교 영천병원과 금호의원, 이플란트 치과의원 등 3곳이 보훈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가유공자 상당수가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국가유공자들은 대구 등 원거리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지역 요양병원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인요양병원도 보훈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이 안정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회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출석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률은 약 78%에 달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통합 추진 당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광역지자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지난 20일제 추진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도의회가 통합에 찬성함에 따라 양시도는 정치권과 함께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별법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어 2월 중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3월부터 통합 실무 절차에 들어가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 도지사 1명을 선출한 뒤 7월에는 대구 경북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2022년부터 추진한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재직자 인력 양성 사업이 성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2차전지 관련 전 후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현장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에서는 소부장 특화 실습 교육과 직급별 단계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차전지 융복합 팀 티칭 튜터 관리와 문제 해결, 중심 교육 운영을 통해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앵커 협력기업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되었고 교육 운영 기업과의 상호 연구개발 협약 체결 등 기술 협력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4월 수립한 제1차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관리 절차로 추진됩니다. 도는 매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계획 이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운영한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술작업반 위 성과가 반영됩니다. 도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118개 과제와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38개 과제 등 총 17개 부문 156개 과제를 대상으로 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을 진행합니다. 과제별 소관 주관부서는 추진 실적을 취합하고 작성합니다. 이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올 연말 도의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2026년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횡성실내체육관에서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은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소음대책 지역인 횡성읍 29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오는 8월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해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춘천 푸드밸리 포럼이 29일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정재현 강원대 총장 등 산하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춘천형 푸드밸리 조성 방향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춘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된 이후 푸드테크를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동한 시장은 푸드테크가 식품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춘천의 농업과 대학,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해외 우수 사례와 함께 국내 푸드테크 전망, 춘천 지원 체계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3일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낙동강 수질 논란이 반복되면서 취수원을 분류에 의존하는 현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수원 이전과 대체 수원 확보 등을 포함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취수원 이전의 수질 개선 효과와 함께 막대한 사업비와 지역 간 갈등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제기된 쟁점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밤 박강수 구청장과 주민감시단이 마포자원해수시설을 방문하여 생활 폐기물 반입 현황과 성상 검사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하루 평균 약 600톤의 생활 폐기물이 차질 없이 소각 처리되고 있었으며 운영상에 큰 혼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폐기물 봉투에서는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어 마포구는 기준 초과 시 반입 제한과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없이도 현재 시설을 통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대문구는 외대암역 희경로 2기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12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던 구간의 안전 우려가 줄어들고 걷기 편한 동선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장안동 장안마실 일대의 보행로는 동학형 바닥재로 정비되어 미끄럼을 줄이고 내부성을 높였습니다. 구는 낡고 불균형했던 보행 구간을 정돈하여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만성 적자와 재정 부담 논란 속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운영 성과와 재정 구조를 분석하고 요금 체계와 서비스 개선,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서울시 재정 부담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버스 운송업체와의 협의 및 노선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이윤 문제와 요금 관리에 대한 고민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자치구들은 15% 할인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보다 할인율은 크지만 사용기간이 5년으로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올해도 광주자치구들은 금액을 크게 늘려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상하반기 각각 40억 원 규모로 판매를 시작했고 광산구와 동구는 다음 달부터 모두 80억 원을 발행합니다. 북구는 상반기에만 80억 원을 판매하고 하반기에도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화폐를 구매해 실제 소비한 사용률은 지난해 11월 발행한 광산사랑 상품권이 86%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두 달 앞서 발행된 남구 동행카드와 동구랑페이는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선물로 사면 미리 할인을 해주고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구의 경우 사용 시 할인 혜택을 더해 소비 진작 효과를 키우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액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